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댓글들 많은데요. 제 영상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이제 답글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드리고도 조금 미진하다 하는 거 몇 가지 같이 공부할 만한 거 오늘은 골라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먼저 좋은 댓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임장 꼭 가야 하나요? 시간도 없고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길기은님, 기은님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낙찰도 잘 받으시고 댓글 주셨습니다. 쌤, 임장 중요성 저도 경험했거든요. 지난번 받은 물건이 3층까지는 상가이고 4층부터는 7층까지 빌라 구조 건물이에요. 그 중에 4층 한 개를 받았는데 저희 집만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 상가 옥상 부분이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웃집에서 말해주기를 이 옥상 부분, 그죠? 테라스 부분 때문에 분양 당시에 없는 층과 분양 당시에 이 테라스가 없는 층하고 분양가가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도 하루 만에 나갔고요. 당연히 좋으니까. 손품은 기본, 발품은 필수, 명심합니다. 날씨가 싸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맛점하세요. 이렇게 주셨는데 대단하세요, 이분. 발품의 중요성. 손품 아닙니다. 손품은 기본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손품은 기본, 발품은 필수.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제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말 나왔습니다. 어, 경매 예정 물건을 급매로 계약하게 되면 그 집이 채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매 예정 물건을 급매로 계약하게 되면 채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대출 불가능해서 혹시 100%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 예전에 올린 영상 보면은 나는 경매 물건을 급매로 산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올리고 급매 잡는 법 꿀팁 막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놨습니다. 경매 예정 물건 이제 옥션 사이트 보면은 예정 물건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는 옥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정 물건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은 최근에 요 하루 이틀 사이에 경매 신청한 단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 들어오고 경매 개시가 바로 되거든요. 경매 개시되고 보통 그 임차인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가 보통 한 3, 4개월. 그리고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또 3, 4개월 정도는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지나면은 이제 공고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빠르면 7, 8개월 후에 이제 경매 1차 공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대기 상태인, 그죠? 순서대로 쭉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스트를 보고,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같으면 동호수가 나오고, 어떤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소가 상세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물건의 등기부를 열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물건이 마음에 들면은 컨택을 해가지고는 급매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물건의 시세가 약 4억 정도다. 그런데 채무가 4억을 넘어간다. 이러면은 일반 매매로 힘들겠죠. 급매로 잡기가 힘들지만 의외로 좀 그렇지 않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선에서 해가지고는 급매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이 되는데 이런 급매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급매라는 건 일반 매매예요. 일반 매매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일단 경매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취하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서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고 계약금을 넘겨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처럼 해서 일반 그러니까 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선순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 그리고 확정일, 배당 요구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선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죠? 확정이 없고 전입은 당연히 한 거죠. 그죠? 근데 확정이나 배당 요구가 없다. 이 말은 권리 신고가 없다라는 뜻이죠. 권리 신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보증금은 미상이다.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오겠죠. 이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했습니다. 없습니다.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음, 보증금 금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근저당이 나갔다든지 이 선순위 임차인이 그죠? 선순위로 전입한 사람,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조차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권리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냥 집안 사람, 아는 사람, 가족 중에 누구, 그죠? 네, 그런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식의 어떤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이 안 되죠. 아니, 담보대출이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나갔다. 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 설정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뭐죠? 감안해서 약간이 나갈 수가 있죠. 주로 1금융에서는 잘 안 나갑니다. 하지만 나갈 수는 있어요.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그 선순위 보증금을 감안해서 소액만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대비해서 정말로 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는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뭐 무상거주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상거주 확인서 또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확보하고 이제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증 금액을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금방 제가 담보대출 나가고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낮다 했는데 그 없이 그냥 가압류만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잘 될 거야 님이 답을 달아놓으셔요. 제가 답을 안 달고 바쁘다 보니까 먼저 달아놨어요. 이런 경우 보증금보다는 가상 임차인인지 아닌지,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잘들게요님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저희 댓글 보다 보면은 쌤 강의 영상 듣고 잘될거야님 댓글 가지고 요약 정리하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잘될거야님한테 요약맨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는데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이 붙인 거를 제가 전달을 한 거죠. 근데 이분 저희 직원이나 뭐 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뭐라고 답을 또 달았냐면은 임차인 본인을 직접 만나보세요. 달리 정법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관리사무소에 캔커피 두 개, 캔커피 두 개 사들고 갔는데 우리 아파트는 알려줄 수 없다. 관리비 말인가 봐요. 관리비를 문의를 했는데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이고 캔커피까지나 사갔는데도 우리 아파트는 알려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서 말도 못 붙이게 하네요. 들리는 소문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매 쪽에 잘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관리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물음표만 하다가 소당 영상 보고 있네요. 했어요.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미납관리비 문의를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못 알려준다고요? 하면서 한 게 있는데 경매 초보 탈출 39강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말도 안 되는 그죠? 저도 몇 번을 당했으니까 이런 영상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경매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비 이러면은 다들 경매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관리비 중에서 공용관리비, 원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관리비가 밀려 있는데 관리비가 미납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가 밀리다 보면 연체료도 붙지 않습니까? 그 연체료도 빼고 그리고 관리비 내역을 보면은 공용분이 있고 전유 부분에서 사용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유 부분 빼고 공용관리비,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공용분에 해당하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하라라는 뭐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인수하라고 한 것 같으면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지만은 그러면은 공용분을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용분을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는데, 그 공용분만 따로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거 열어보면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은, 해당 평형에 공용관리비가 얼마, 하절기 얼마, 동절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전유 포함해가지고 평균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쪽에 열어보면은, 뭐 단지 정보, 뭐 시세 정보, 매물 정보 이런 거 있고 관리비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그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저도 참고로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공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은 우리 임장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 꽂혀 있죠. 뭐 그거 참고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용분 정리해서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입찰 전에. 우리가 뭐 알아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답답한 데네요. 그죠?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자기가 입찰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죠? 말도 안 된다. 그죠? 어, 왜 안 알려주냐고. 우리 아파트는 알려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거는 예를 들면 경매가 나오지 않은 일반 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규정이겠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조금 가서 항의를 한번 해보세요.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음, 그리고요, 또 뭐 나왔냐면은,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경매 초보 탈출 111강입니다. 111강 안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선순위 임차권 등기권자와 전세권자의 비교, 뭐 대항력, 헷갈리지만 꼭 알아야 하는 선순위 임차권, 전세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고는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111강입니다. 그 111강을 들으시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위 사례에서 2018년 11월에 증액한 1200만 원. 예, 그게 나와요. 처음에는 전세 보증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는 1200만 원, 뭐, 그 다음에 또 800, 그 다음 1200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런 어떤 두 번에 있어서 이제 증액이 있었거든요. 그 증액이 있었는데, 제가 전부 다 인수한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뭐, 어떤 여러분한테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저도 찝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2018년 11월에 증액한 1200만 원은 말소 기준보다 뒤에 증액한 것인데도 낙찰자 인수가 맞나요? 그리고 참 겸손하게, 너무 좋아요, 댓글. 아직 부족함이 많음을 깨닫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선순위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입을 유지를 해야 하고, 그죠?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괜찮아요. 어쨌건 전입과 확정과 배당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전입과 확정과 배당 요구.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계약을 하고, 그죠?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계약하고 전입 뭐 확정도 제대로 받고 그때 제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증액을 하는 것은 증액하면서 그때 바로 확정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예를 들면은 계약을 하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을 올려주는 그죠? 재계약 그 시점이 말소 기준보다 앞선다면은 그죠? 말소 기준 보통 전세 계약이 2년마다 그죠? 임대차 계약이 2년마다 보통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정 일자는 그거보다 한참 뒤에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2년마다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올려줬다가 확정일자 안 받았다가 나중에야 부랴부랴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111강 안 들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가 이러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답이 2018년 11월 26일이 확정일자다. 그런데 실제 계약한 일자는 알 수 없으므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2018년 11월 26일이라면 인수사항이 아닌 게 맞죠. 맞아요. 그죠? 맞는데 그 경매 들어온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확정은 부랴부랴 나중에 받았다라는 판단이 저는 내려졌습니다. 계약갱신이 통상적으로 2년이므로 애매모호합니다. 라고 제가 저기를 했어요. 2018년 11월 26일 날 증액을 했고 임차권 등기가 11월 30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란 건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돼서 확정을 받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기준 등이 2016년 2월 22일이다 하지만은 참 애매모호하게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확정일 날 증액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이제 제가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쭉 이 내용을 111강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아이고, 선순위, 임차인, 전세권, 막 이거, 예, 경매사고의 8, 90%가 여기서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111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신 선순위 전세권자 관련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이 없는 경우에 배당 요구 안 하면 보증금 전액 인수라고 했는데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했어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하여 거주하다가 그죠? 이 내용을 보면 전입도 하고 이 말인 것 같아요. 전입도 하고 전세권 설정하여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전세권은 살려두고 이사 간 경우 다른 곳으로 전출 신고. 그러니까 전입을 빼버린 겁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입 없는 선순위 전세권자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가 있고 전세권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임차인의 지위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전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앞부분,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하면 보증금 전액 인수. 선순위 전세권자가 뭡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전액 인수고 그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받을 금액을 다 못 받아도 말소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지위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살다가 이사를 갔다 빼버리면 그뿐이에요. 간혹 제가 이제 우리가 경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살다가 다른 데 갔다가 재전입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재전입하면은 재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 있냐면은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고 가면은 그래서 여전히 전입이 돼 있는 것처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내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돼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해야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2년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나 아직 1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나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돼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안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전입을 살려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어떤 경우 보니까는 전입은 빼고 짐을 뒀더라고요. 짐을 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입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앞에 어떤 강의를 보다가 제가 뭐 하면은 최신 영상 아래 남겨주세요 하니까 최신 영상 아래 와서 질문이 와 있는데, 소장님 물건 보다 보면은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경우에 임차인 현황에 금액을 500만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전입 확정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당 요구만 하고는 왜 그런지 궁금해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해당 영상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못 본 분들 궁금해 하시고 계속 질문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임차인이 이제 꼭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살다가 좀 전에 임차권 등기 얘기를 했죠. 그 임차인이 있다가 이 임차인이 저기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 집에 여러분이 임대차를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역시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 경우에도 전부에 대해서예요. 방 한 칸이 아니고 뭐 방 3개짜리 아파트면 그 아파트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 현재 임차인이 있거나 그래서 임차인 전부가 있는데 또 한 칸 든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건 임차권 등기가 돼 있거나 전세권 등기가 돼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확인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외지로 그죠? 공부하러 그죠? 뭐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직장 때문에 간다든가 이럴 때 뭐 월세 얼마에 얼마 이런 뭐 자그마한 오피스텔이나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임차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을 하세요. 등본을 열람했는데 거기에 전세권 등기가 있다라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가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잘 될 거야 님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최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빼기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어떤 경우 빌립니까, 여러분이? 저기 하죠. 뭐 1금융이나 일반은행 같은 데서 시중금융기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더 빌리고 싶은데 일반 은행 금융권에서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이제 대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 어떤 대부에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빌려는 주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 직권 채굴 보고 여러 가지 하니까 한 뭐 1, 2천만 원을 빌려줘도 될 것 같다. 뭐 몇천 원 빌려줄 것 같다. 줘도 될 것 같다는 이제 그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최대한 빌려주게 됐는데 지금은 주인이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돈 빌려주고 나서 임차인이 들어오잖아요. 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제일 먼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받고 금융권에 그 받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할 때는 위에서 받아가 버려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뒤에 누가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죠? 어떻게 해요? 최우선 변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체 같은 데서 500만 원 해가지고 전세권, 가로 열고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조금 밀려있던 댓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